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우리 부동산 구입할 때 취득세를 절감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셨거든요. 자, 어떤 내용인지 기대가 됩니다. 네, 부동산을 전통적으로 취득할 때 절감하는 오늘은 뭐 3가지 정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 3가지에 대해서 오늘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실제 상담 사례입니다. 경기도 성남에서 20년 정도 사업을 하신 대표님이신데 생활용품을 도소매 유통하신 대표님이었어요. 뭐 통신 판매업도 일부 하고 일부는 뭐 위탁 제조도 하시는 자기 아이템이 있으니까 그러신 사장님인데 매출액이 200억 훨씬 넘는 대표님이셨어요. 근데 이미 성남에는 자기 사업장도 있었고 광주 지역에도 물류창고는 임차하고 있었어요. 이런 대표님인데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약간의 실은 제조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서 제조 공장도 좀 겸하고 물류창고도 겸하는 대략 한 50억 정도 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이렇게 계획하신 대표님이 있어요. 근데 그 대표님이 담당 세무사랑 확인을 했더니 도소매업이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세나 재산세 절세 방법이 없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상담을 요청해 오신 이런 사례입니다. 부동산 취득세가 우리 지금 기업 같은 경우, 네. 뭐 아까 성남이라 그러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성남 같은 경우는 몇 프로를 내야 되는 거죠? 경기 성남이라고 한다면 수도권 과밀권역이기 때문에 사업형이기 때문에 9.4%. 9.4% 네네. 거의 10% 가까이 되네요. 굉장히 많지. 예, 10%. 만약에 50억이니까 뭐 5억 가까이 내신다라고 보면 되는데 대표님께서 상담 요청을 하셨던 이유가 벤처 하면은 부동산 취득세 감면 이런 생각을 하시니까 어디서 들으신 거죠. 네네네. 네, 벤처기업 하면 네. 취득세 감면 된다더라. 네. 그래서 네. 벤처 좀 받고 싶은데 그러면 취득세 감면 되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 요청하셨어요. 네네. 그러면 이 기업은 뭐 도소매에서 세무사님이 안 된다는데 뭐 방법이 없는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되는 부분이 없었는데 내용을 주주나 이런 지분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대표님 본인이 80%인가로 돼 있고요. 자제분이 있었던 거예요. 자제분이 20% 있었어요. 그리고 배우자는 도소매 유통이니까 같이 사업을 하셨던 거예요. 배우자님도 한 20년 이력이 있었어요. 어떻게 네. 전략을 짰을까? 그러니까 궁금하시죠? 대표님 80%, 네. 그리고 배우자는 지분이 없었고 아들은 20%, 네, 자제분이 20% 이렇게 그리고 있었어요. 도소매 지역, 네, 도소매로 있었어요. 하고 경기 성남이었고요. 네, 회사는 20년 된 회사고 네네. 50억짜리 부동산은 사고 싶은 거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취득세가 5억 가까이 되니 참 네, 고민이셨을 것 고민이시죠. 같네요. 네. 솔루션 한번 검토한 다음에 솔루션을 플랜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배우자가 지분이 없다는 것을 일단 착안을 해서요. 배우자를 대표자로 전략적인 법인 창업을 한다. 이게 전략이었습니다. 먼저 이번에는 자녀가 아니라 또 배우자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배우자가 집에서 살림만 하셨다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배우자께서 20여 년 동안 대표님하고 동고동락을 하셨어요. 동업자 수준으로? 거의 동업자 수준으로 됐기 때문에 이 배우자님도 마찬가지로 충분하게 자기 사업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거라 판단을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네네. 배우자를 50세 정도 되셨으니 경영관리도 전문이셨잖아요. 그분을 창업기업의 대표자로 한다. 이렇게 됐고요. 그 대신 배우자님 지분 100%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지역은 어디로 했냐면 모기업은 본점의 소재지는 수도권 과밀권역인데 경기 광주가 창고로 많이 있잖아요. 경기 광주 지역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 지역이에요. 지역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경기 광주 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하는 걸로 별도의 전략 창업 법인을 설립하는 걸 그 전략으로 짰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업종을 뭘로 하느냐? 업종이 부동산 취득세는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 지특법상 창업업종 몇 가지냐면 창업업종이 12개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는 조세제한 특례법상 18개 업종인데 부동산 취득세 지방세는
12개 업종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 두 가지가 다르네요. 다릅니다. 이것도 주의하셔야겠네요. 네. 마치 법인세 혜택 받으면 법인세 특례를 받으면 지방세 부동산 취득세도 그냥 같이 한꺼번에 가면, 된다라고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 그런데 다릅니다. 그래서 제조업은 되기도 하지만 업종이 약간은 좀 아직은 섞여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여기서 통신 판매업은 빼야 됩니다. 통신 판매업이 주업종이 되는 순간 법인세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대표님은 부동산 취득세 약 5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절세받는 게 핵심이었기 때문에 통신 판매업 업종 빼야 됩니다. 그래서 제조업으로 하는데 제조업을 본격 제조업을 하지 않는데 여기에 제조업 중에서 위탁 제조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탁 제조업을 근거로 해서 제조업으로 창업하는 걸로 플랜을 짰습니다. 또 사모님은 또 이 기회에 또 네. 대표로서 평생 남편 사업만 도와줬는데 네. 내 회사를 갖는 거네요. 네. 근데 혹시 한 개 회사를 이제 관리하는 거랑 네. 또 법인이 그러면 두 개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두 개의 법인을 관리하는 게 조금 더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기도 하지만 부담 때문에 만약에 1억 원 정도의 어떤 그 손실이 있을 수 있는데 노력을 해서 5억 원을 받을 수 있다면 노력한다는 거죠. 부담보다 더 많은 혜택이 있을 경우는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대표님은 실제로 내 그 정도의 부담은 내가 경영관리가 전문이기 때문에 별도 회사를 만들어서 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많은 혜택이 있다면 그렇게 해 나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네. 되게 좋을 것 같고 여기는 또 더군다나 그 도소매만 하다가 네. 제조를 조금 확장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이제 신사업이 추가되는 건데 네. 이걸 모 회사에서 할 수도 있지만 신사업은 좀 새로운 회사에서 새롭게 하는 게 오히려 좀 리스크 해지나 또 이런 혜택이나 이런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네, 들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모기업은 이미 20년 됐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뭐 정책자금 자금의 우선 또 세제 혜택 우선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는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오로지 자금도 그렇고 법인세, 지방세라고 하는 것까지 부동산 취득세까지 오롯이 다 받으려면 별도로 전략 창업하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표님 그렇게 해서 배우자님께서 당연하게 하시겠다라고 해서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네, 보통의 대표님들이 네. 혜택이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네. 회사 두 개 운영하면 더 힘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네네. 혜택을 제대로 아신다면 그리고 활용도를 제대로 아신다면 이걸 별도 창업을 안 할 이유가 없으실 것 같네요. 네네. 그래서 실제 그 대표님은 경기 광주권의 수도권 억제권역 외 창업이었기 때문에 9.4%로 만약에 성남이나 이런 데 취득했으면 할 거를 경기 광주 지역이었기 때문에 4.6%의 세금만 부담했는데 그중에서 4.6% 중에서 거기서 무려 75%를 감면받았기 때문에 재산세까지 대략 계산하니까 대략 2억 5천만 원 정도의 절감액이 있었습니다. 네, 부동산이 100억이면 5억이 절감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50억짜리 구입하시면서. 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네. 그러면 이제 이 새로 창업한 회사에서 부동산을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대부분 은행권에서 이런 신설 회사들 같은 경우에 네. 자금을 좀 주는 것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오래된 회사보다는 좀 덜 주지 않나요? 네, 그렇게 생각하기 좋은데 네네.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아. 이 창업 지원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다. 창업지원법에는 중소기업 창업한 지 0년부터 7년까지 기업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라. 그리고 특히 3년 이내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원하라는 것이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 시설 자금에 대해서 80%까지 국가가 지원합니다. 그래서 담보로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요.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어떤 자부담을 하거나 혹은 운전자금 관련해서도 국가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니까 그 운전자금을 적절하게 지원받아서 그걸로 살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부동산을 사는데 내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국가가 이상하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창업 지원에 잘 설계해가지고
잘 세팅해서 국가로부터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최적의 구조를 설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이상하게 힘써서 된 거 아니냐?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지혜로운 창업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네, 영상 보시는 대표님들이 그럼 창업만 하면 이렇게 자금도 되는 거야?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국가에서는 미래에서 크게 성장할 회사, 네. 그런 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많은 지원을 해줄 것 같고요. 네. 뭐 은행 역시 이제 그런 부분을 보고 자금을 지원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네.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 할 때 우리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거면 어떻게 성장할 거다 뭐 이런 것에 대한 사업 계획도 분명히 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업은 절세에 대한 전략도 중요하지만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 정확한 전략과 어떤 절세를 어떻게 받을지가 사실은 한 테이블에서 전략이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이런 회사 그러니까 취득세 이런 중과 지역에서 절감 75%나 받은 사례가 있었고요. 또 다른 사례도 있을까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인증이 법적인 인증이 벤처기업 인증이라고 하는 건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벤처 인증을 받고도 법인세도 부동산 취득세도 제대로 못 받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네네. 그런 안타까운 사례. 내가 조건을 다 갖춘 것 같았는데 어떻게 잘 안 맞아서 하나도 세금 절감 못 받은 안타까운 사례 이런 것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그 업체는 이런 걸 하면은 혜택을 받는다더라 해서 준비를 한 건데 네네. 결과적으로는 한 푼도 혜택을 못 받았다. 네, 그런 사례입니다. 이거 잘 좀 챙겨 들어서 이런 사례가 내 사례가 안 되도록 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취득을 할 때 취득세를 75%나 감면받은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리해드리면 일단 오래된 업력의 기업도 어떻게 전략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취득세를 대폭 감면받을 수 있는 거였는데 첫 번째, 별도의 전략적인 분사 창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데 첫 번째 지역을 잘 선정하시길 바랍니다. 16개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창업하는 것. 두 번째는 업종 잘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사업의 내용 중에서 부동산 취득세가 감면받는 특례 업종 12개 업종이라고 하는 것을 잘 골라가지고 전략 설계해서 업종 설계해서 창업하는 것 두 번째고요. 그리고 그런 16개 도시 혹시라도 내가 과밀권역 내라고 한다면 반드시 3년 안에 창업 벤처 인증을 받아서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는 것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내용에 대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들 부동산 구입 계획이 있으시다면 꼭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아주 유익한 정보 주셨는데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꿀팁을 주실지 좀 예고편. 네, 예고편은 벤처기업 인증 받으면 법인세나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이런 걸 다 감면받는 줄 알았는데 그런 혜택을 1원도 받지 못한 사례, 진짜 발생한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절세 혜택 받으려고 벤처 인증을 받았는데 네. 1원도 절세 혜택을 못 받았다. 네. 이 부분은 꼭 챙겨봤다가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 잉여금이 쌓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쌓여있는 잉여금을 안전하게 가져오는 절세 플랜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성장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산의 증가 속도보다 세금의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자산은 늘어났지만 세금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세금으로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의 성장과 동시에 절세 플랜을 세운다면 세금 걱정 없는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자들의 자산을 지키는 핵심 노하우입니다. 진짜 부자들의 절세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에 설명문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